반갑습니다. 11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입동이에요.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아유 추워. 네, 이번 주부터 상당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아진산업 그리고 덕성 준비가 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하이브와 에코프로비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빠질 수 없죠. 삼성전자와 NC소프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진산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은 마그네슘 관련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마그네슘 같은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저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수급이 좀 어려울 것, 공급 부족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뭐 등등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런 쪽 공급 약간 비상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가 추이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긍정적인 포인트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장 이제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 좀 됐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은 편이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내세울 건 없겠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지금은 횡보를 길게 진행하면서 박스권 유지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 전환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런 N자형 흐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봉 상황을 보게 되시면 오전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쫙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지금 후반부터는 이제 좀 밀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고점대에서 물려가지고 좀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변동성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4,000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 매물대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에 대한 영향들은 계속 있었죠. 지난 10월 달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 또 7월 달, 뭐 계속 있었던 부분이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원대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저점이 계속 10월 달부터 높아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통해서 양봉이 발생되어 준다라면 추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호재도 같이 엮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추세도 좋아지고 있고 흐름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지지선 탄탄한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낼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3,700원 그 다음에 3,600원 사이 공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 아직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을 때 공략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신에 4,000원권에 대한 저항이 있다 말씀드렸죠. 4,000원권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초기 접근은 가볍게 들어가시기 필요하겠죠. 가볍게 접근하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아요. 조금 찔러놓고 이게 저점이다, 이게 시작점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덕성을 한번 볼까요? 덕성도 테마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정치 테마주.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24%까지 올라갔다 지금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즉 관련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은 내용이죠. 월요일날 이제 시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부분들 상당히 좀 곤란해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있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뭐 어쨌건 지금 호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제 말씀드린 종목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일단 서영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일단 가지고 있어요.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관련 종목이 올라갔다. 관련 종목에서 호재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선 테마주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재료의 노출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단기적인 어떤 매도 그 다음에 또는 실망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주가 조정을 좀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선 후보 결정되고 나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부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에 대한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일단은 뭐 실망감이 있든 아니면 매도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간에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변동이 나온다라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나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볼까요? 네, 하이브 좋은 소식 계속 들리네요. 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안 한다 뭐 그거 가지고 공시 나왔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요. 이제 BTS의 그런 그 공연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 뭐 등등등 또 그 다음에 두 나무와 손잡고 네 이거 뭐 주식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NFT라고 하죠. 이 NFT가 이제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하던가요? 막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핫한 트렌드예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기다 뭐 위드 코로나 지금 시행 중이기도 하고 또 공연에서 가장 첫 발짝 뛰는 거, 또 가장 기대가 많이 모았던 BTS. 이렇다면 주가가 신고가 가는 거 이상할 게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률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또 상승폭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 되면 변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추세는 일단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흐름이다라는 것은 일단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일단 추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죠. 다만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 급등의 포지션을 가지고 갔고 또 이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는 RSI 지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대응점은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위험하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음날 확인하시고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종가 기준으로 이제 5일선 이탈했어요. 근데 다음날도 내리는 것 같아. 그럼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했지만 다음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외국인 기관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수익 늘려가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렇게 보시고 신규 조건은 조금 위험하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에코프로비엠도, 야, 엄청납니다. 네. 주가가 오늘 9% 올라가면서 시총이 10조 원을 넘깁니다. 11조 가까이 들어갔죠? 10조 9,400억. 왜 그래요?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 실적 좋아졌다 얘기 나오고, 지금 목표 가격이 80만원 나온다. 여기서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네. 양극재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대돼서 뭐, 앞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신고가 나오기도 하고, 실적도 좋다. 뭐 등등등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올라간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50만원까지 올라간 부분이었지만, 이게 5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도 안 된 가격에 시작해서 벌써 10배 올랐어요. 물론 성장성이 있다면 더 올라가도 상관없죠. 근데 지금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실적 좋게 나왔지만 지금 퍼가 174배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훨씬 가파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약간의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이 나왔다는 거. 나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목표 가격 운운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이 고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지금 현재가 고점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목표 주가가 제법 높습니다. 80만원을 간대요. 그러면 지금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가 넘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야, 이 정도면 너무 좀 세게 때린 거 아닌가 싶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실적, 신고가, 좋은 추세 나올 때 목표
목표 주가 세게 치고 들어오면 이 부분은 의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신규 접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단 갭상승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지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47만원, 46만 6천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변수가 있고 또 횡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과매수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보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좀 세게 나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리가 고점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지금은 홀딩 전략 괜찮고요. 신규 접근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관심권을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락날락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점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냥 자력으로 올라갈 수 없으면 61선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리고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충분한 매수의 수량 그런 부분을 확인했느냐 또는 가격대에서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죠. 만족했다, 확인했다, 또 이 정도에서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매수가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간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6만원대 중후반까지 초중반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은요. 가격대가 한 10% 정도의 변동성은 더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실 이유가 있는 종목이고요. 또 아직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많이 사실 필요가 없겠죠. 조금만 찔러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점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리고 주가가 대형주들이 올라설 때는 저점까지 안 찍고 가거든요. 그냥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대 64,000원대 뭐 62,000원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짝 찔러놓고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조금 찔러놓으시면 만약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따라가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데 많은 물량보다는 조금만 사놓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이 사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왕 이렇게까지 된 거 뭐 이런 변동성 좀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는 일단 지지점을 만들어내게 될 테고요. 서서히 반등하게 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좋고 뭐 현재 업황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는 것 뿐이지 기업 자체가 이상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뭐 어차피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NC소프트 볼게요. NC소프트가 이게 뭐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뭐 신작 발표하면서 주가 쾅 떨어졌다가 시간에 조금 올랐었죠. 뭐 매출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매출에 어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랐는데 실제로 팔아먹은 수급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리니지 W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회생의 어떤 발판을 좀 삼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점만 일단 만들어주면 돼요. 지지만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60만원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6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60만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되 60만원의 지지가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0만원 이탈되면 일단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이평선에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시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매수를 대응하시고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10월달 같은 경우는 단기 매수 이거 가능했었잖아요. 단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61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뛰어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부분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횡보를 통해서 이제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상승이 계속 빵빵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즉 65만원에서 60만원 요 사이 구간에서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6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약간의 차익 실현, 네, 또는 손절매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 아진산업과 덕성, 뉴스테마 특징주는 하이브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NC소프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여러분들 계좌에서도 모두 웃음꽃 피어나시기를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이번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